안녕하십니까, 우카우카입니다. 오늘은 경차를 싫어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차량 추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분들은 면허 따고 취직하고 아니면 군대 전역하고 차 뭐 사지 생각하면 대부분 보통 처음으로 바로 생각나시는 게 모닝, 아반떼, K3, 스파크 이 정도가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경차, 모닝하고 스파크는 부모님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야 그거 사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튼튼하고 사회초년생 분들이 운용하기에도 정말로 부담 없는 차량들 3대 준비해봤습니다. 그 차량들의 단점이랑 고질병, 구매 적정 금액까지 준비를 해봤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차량부터 예상을 깨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스포티지 더볼드 차량입니다. 스포티지는 1993년에 기아에서 처음 나온 준중형 SUV이며 기아에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한 모델로서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개발 의의가 아주 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스포티지 QL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된 스포티지 더볼드. 현대 기아 특성상 부분 변경을 할 때에도 신차급 변화를 주지만 스포티지 QL과 페이스리프트인 더볼드는 사실상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성이 대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2.0 디젤, 1.6 디젤, 1.0 가솔린 엔진이 있고 최근 현대 기아에서 출시된 차량 엔진 이름을 잘 들어보시면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명칭이 붙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부터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어 출시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지 더볼드부터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소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소수는 맨날 기름 넣을 때마다 넣는 게 아닙니다. 4세대 스포티지에서 DCT 미션 아주 욕을 많이 먹었었죠. 욕을 많이 먹었던 터라 스포티지 더볼드로 넘어오면서 1.6 디젤 같은 경우 미션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배기량도 1.7에서 1.6으로 바뀌었고요. 연비 또한 상승하였고 정비성 또한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1.6 디젤 DCT를 선택해 주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 디젤은 배기량이 높은 만큼 연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리터당 14.4km의 연비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준중형 SUV 중 동급 최초로 흔히 말하는 HDA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운전자 편의 기능 시스템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의 모델에는 특정 엔진 라인업을 선택하면은 옵션을 넣을 수 있고 없고가 갈렸지만 드라이브 와이즈를 최상위 트림에만 넣을 수 있었다면 더볼드부터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트림을 선택하고도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토스보다 조금 더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된 만큼 운전자의 만족도를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SUV라고 가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질병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핸들 열선 때문에 핸들 가죽 까짐, 연료 호스 떨림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엔진룸 열고 시동 걸고 소리 들어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스포티지 더볼드의 적정 구매 가격은 2.0 디젤 기준 1,400에서 1,500선이면 10만 킬로 미만의 무사고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이 소나타 뉴라이즈는 2017년 3월 8일 기존 LF 소나타에서 부분 변경되어 의외로 택시 모델로는 DM8이 출시되고도 23년 6월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었죠. DM8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뉴라이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 모델인 LF 소나타에 대비해 내부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반면에 부분 변경 전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혹평도 존재했었죠. 솔직히 제가 봐도 LF 소나타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LF 소나타도 가장 좋은 차인데 아무래도 연식을 생각하면 부분 변경 차량인 뉴라이즈가 상품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차량이 왜 아반떼, 레이, 모닝 대신에 뽑히게 된 것일까요? 아반떼 대비 감가가 많이 된 차량 중에 하나이고 개인적으로 레이나 모닝은 사실 여러가지 주행상에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LF 소나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LF 소나타는 특정 연식부터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한 반면 소나타 뉴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순정 내비가 있다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합니다. LF에 비하면 2.0 누우 엔진의 출력이 약간 디튠되었습니다. 변속기의 성능이 확실히 좋아진 덕에 기존의 연비와 가속력이 우수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의 종특이죠. 원가 절감이 되어 소음은 LF 대비해서 조금 생긴 편이라고 합니다. 편의 기능도 변경 이전보다 더 추가된 게 있다면 현대 스마트 센스 들어가게 되었고요. 수산차 최초로 공기청정 모드가 탑재되었고 K5 2세대에서 우선 탑재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중고시장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끈가닥 키로수 많은 차들, 가격이 싸게 팔리는 차들이 있죠. 택시 부활차나 렌트 부활차라고 해서 사업
사업자가 이용해 개인 이력으로 불려서 판매가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법인 택시나 전 연령 렌터카에서 불리던 차량들은 폭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해서 막 타버리거든요. 차 시동 걸자마자 바로 담배 물고 바로 풀악셀입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 주행거리가 많아도 자차로 손님 운송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10대 중 9대는 극상입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아니더라도 택시 부활차를 가성비 차량으로 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차량도 물론 고질병이 있습니다. 히터 파이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고 핸들 리모컨이 가끔 작동되지 않거나 사이드미러 작동 시 끼익 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LF 소나타에서부터 계속 넘어오는 고질병이죠. 대부분 수리가 간단한 고질병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초년생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LF 소나타와 소나타 뉴라이즈는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실내 공간도 성인 남성 4명이 타고 놀러가도 편안하게 놀러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적정 구매 가격은 1250에서 1400만원대입니다. 세 번째 차량 코나입니다. 2017년 6월 공개된 소형 SUV 중 한 대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 파이가 커지면서 현대에서 저조한 판매율을 어떤 방법으로 타파하지 고민하다가 야심차게 낸 소형 SUV 바로 코나 차량입니다. 1.6 터보 가솔린과 1.6 디젤 엔진을 장착해 출시되었으며 1.6 터보 엔진에 7단 DCT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어 신차 시장에서 가격 차이로 인한 불리함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쟁 차종 중 티볼리는 흔히 말하는 깡통 트림에는 수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본 트림부터 현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는 물론 편의사항 면에서도 분급 대비 뒤지지 않는 상품성을 탑재하고 있고요. 루프스킨 튜닝, 흰색 차주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현대가 아예 투톤 루프를 옵션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썬루프와 투톤 루프 컬러를 동시에 탑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비는 디젤의 경우 16.2에서 16.8, 가솔린 터보는 12.3에서 12.8kg 무수한 연비를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재는 KGM 모빌리티, 쌍용, 티볼리보다 옵션이 탄탄하게 추가로 넣을 수 있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차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아무래도 티맵이나 아이나비, 카카오 내비 등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 차량도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으로 되는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단 대비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신에 소형 SUV인 만큼 뒷자리는 장시간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을 태우기에는 조금 아쉬운 공간입니다. 이 차량의 고질병으로는 폴대 안테나가 파손이 잘 돼 날아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샤크 안테나로 교체하는 차량이 많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 차량의 적정 구매 가격은 1200에서 1500만원 선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부담 없이 정비 걱정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 세 차종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내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내 자산인 만큼 잘 살펴보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